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이 네. 장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네. 어저께 장 막판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막판까지도 굉장히 잘 좀 마무리가 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 오늘 그 추세를 좀 이어가나 싶었는데 장 초반부터 좀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좀 밀리게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거래소에서 어저께 우리가 제가 방송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조 정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넘지 않았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조 정도를 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또 3,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의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지금 한 시장이 12시가 다 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ES 일정에 따른 현대차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주들의 시세가 좋았는데 그들의 시세가 좋았다가 반납을 했고 또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반도체로 좀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12시까지의 특징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S의 속보 소식에 따라서 관련된 현대차를 위시한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네. 최근에는 다시 반도체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한 줄로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CES 속보가 이게 맞나요? 오기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엔비디아가 벤츠랑 뭐 자율주행을 올해 연말에 상용화?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가장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벤츠랑 손을 잡고 연내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내니까 정말 얼마 일정이 남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1분기 때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쪽은 뭐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올해 내는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독일의 아이다스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를 또 인수하는 독일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부 인수하는 이슈도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자율주행 쪽으로 좀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지만 경로를 좀 잘못 갔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정의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방향성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CES 일정에서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자율주행 쪽으로 사업을 뻗친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으로 이제 원래 FSD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독형 서비스로 완성차 기업 쪽에 우리는 제공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구상하는 사업 모델 자체가 좀 테슬라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자율주행 쪽으로 진출을 했으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더욱더 빠르게 개발을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오전에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12시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짝 탄력을 받았다가 쭉 밀리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왜냐면 제가 계속 네. 실시간으로 눈길이 가는데 지금 거의 양전 임박했죠. 그러네요. 저희 방송 중에 이게 양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폭을 줄이면서 이전에 하락폭이 빠르게 복구하는데 양전했네요? 네, 양전됐어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이거? 외국인이 도대체 뭘 사고 있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반도체 쪽이 지금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원전이라든지 네. 이쪽을 좀 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HD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그 실적에 대해서 살짝 좀 아쉬운 가이던스를 2026년 제시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쫙 밀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AI 관련돼서는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원전주들도 강했고 그리고 SMR 관련돼서 어저께 제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듀크 에너지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는 건설을 위해서 부지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계획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부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를 내거나 실제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이쪽에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AI 쪽에 대한 확장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CES 일정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살짝 밀리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쪽에 수급의 이동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전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오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력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살짝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전주라든지 이런 쪽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전까지도 좀 이뤄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 업종별로 봤을 때 증권주들이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12% 이상 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증권 쪽에 뉴스가 있는 건가요?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 X 투자 관련돼서 결국에는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실적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또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아주 아이비 투자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쵸, 어제 말씀 주셨죠. 네.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던져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 다행히도 그와 관련된 벤처 투자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이제 회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쳐줄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늘 그 수급을, 그러니까 특별히 엄청 큰 이슈가 없더라도 수급 이동적인 부분에서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일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수급을 받아낸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의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부품이라든지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쪽에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좀 더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이슈도 나와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로 엮이는 뭐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에 시세가 분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이지은 대표 오셔가지고 잊혀졌던 주도주 조방원전, 그중에 조선을 좀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좀 시세가 있네요. 네, 조선주들은 오늘 HJ중공업이 좀 미국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개별 이슈가. 네.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과,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해 놓은 글을 또 봤는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쪽으로는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결국 중국의 배제 흐름 속에서 컨테이너선 수주도 우리나라로 넘어올 것이고, LNGC 관련돼서도 운반선 확대에 대한 그런 수주들의 모멘텀이 2026년에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원래 있었던 이야기긴 해요. 2025년에도 계속 있었고, 이미 조선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 주가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LNG 운반선 확대의 흐름 속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2026년에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보다 2026년에는 더욱더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은 어저께랑 좀 똑같습니다. 예전만큼 퍼포먼스가 화려하진 않더라도 지금 이제 조선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라는 시선으로 버리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네이버도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이버는 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이버는 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또 해킹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쿠팡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쿠팡에 대한 반사수의 이커머스 쪽으로 네이버가 또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주간 활성자 수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가 나왔는데 네이버는 무려 10% 정도 원래보다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오히려 그 쿠팡은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데이터가 오늘 나왔어요. 왜냐하면 쿠팡 그래도 쓰지 않나요? 나는 저 주변에 아직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난 별 탈 없나 주가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 네. 가족들이 다 같이 탈퇴를 했다 이런 분들도 꽤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반사수혜적으로 그럼 네이버가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 주셨을 때 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쿠팡을 못 끊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수치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다? 네, 오늘 수치가 나오면서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면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셨던 분들도 많았고 쿠팡이 이제 뭐 그 쿠폰 이런 거 준다고 네. 5만 원 뭐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혜택에 있어서도 좀 마음에 안 드신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하셨던 분들도 좀 이탈을 했고 그 수혜적인 측면으로 네이버는 오히려 월간 사용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네이버를 좀 끌어당겨 줬습니다. 자 엔터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뭐 어저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일단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다양한 MOU들 네. 뭐 혹자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첫째 날 1월 5일 날 우리 중국 관련 주식 종목들 엔터, 화장품, 뭐 면세점 등등 그렇게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중국 이슈는 이렇게 끝나나 싶은데 오늘같이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는 상황에서 이 중국 관련 한한령 해제 뭐 요원해졌다 하더라도 어때요 요즘 흐름이? 오늘 오전에 이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앞에 들어온 소식이 네.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한중 문화 교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마, 영화도 실무 협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라는 좀 속보치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 후속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엔터는 우리가 한한령 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심들도 있었지만 올해 엔터주들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 또한 왜 관심 있게 봐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한한령은 그렇게 큰 성태지에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많은 국가이고 또 분위기다 보니 차라리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실적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 엔터주를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BTS라든지 블랙핑크, 뭐 엑소 이런 빅뱅 이런 이슈가 더 저는 지금 시기에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터주가 어제 잠시 흔들렸지만 시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는 하이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하이브를 탑픽으로 해서 네. 오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양전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음전이긴 하지만 아랫꼬리를 달면서 역시나 추세 자체를 크게 훼손되지 않게 여기 차트를 보시면 5일선 단기 이평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좀 추세 자체가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양전하는 것 같은데. 네 양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살짝 코스피 지수랑 같네요. 네,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힘이 아직도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는 이제 엔터줄도 다 같이 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탑픽은 항상 정해놓고 봐야 되잖아요. 전 탑픽 하이브로 정해놓고 엔터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혀졌던 화장품 한번 좀 봐볼까요?
뭐 대장주는 APR이고요. 네.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뭐 예전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킨 부스터로 유명하긴 하지만 화장품 사업도 영위하고 의료기기 사업도 영위하거든요.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자체를 좀 돌린 이유는 AI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뭐 JP모건 헬스케어를 또 파마리서치가 이제 CES 일정에 대해서 또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번에 CES 일정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AI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에서 좀 압축해서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지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스, 뭐 아스테라시스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올라왔는데 저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도 아스테라시스라던가 그리고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마리서치는 지금 오늘 6% 정도 시세 나오고 있거든요. 네.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LNC 바이오라는 스킨 부스터의 리투오 강자가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중기 이평선인 61선을 돌파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파마리서치가 이번에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다면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적인 부분들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은 어저께도 이슈가 또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 지금 우리 K뷰티가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은 살짝 둔화하고 있는데 K뷰티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크게 부각받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AI가 너무 좋고 굳이 지금 시기에 화장품을 꼭 봐야 될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피 지수 5천 간다라는 이야기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그 스토리가 그렇게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돈을 빼서 화장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은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파란불이에요.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뭐 딱히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일단 개별적인 움직임,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일동제약이라는 기업도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살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저께 분위기 좋았던 ABL 바이오는 왜 빠지며 또 리가켄 바이오도 어저께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왜 빠질까 생각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일정에 따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CES 관련돼서 물론 12시 전에 쫙 올렸다가 다 밀리긴 했지만 그런 일정에 따른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미국은 괜찮았는데 좀 쉬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어저께 들어왔던 수급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빅파마 기업과 함께 이야기 논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또 빅딜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위기 좋고요. 바이오는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노보노디스크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경구용 그 치료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서 가격도 원래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이게 이제 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농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대가 달라지긴 하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30만 원이면은 해결 가능하다는 뉴스가 오늘 또 나오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분위기 계속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아마 새해 들어서 야 밥보다 투자하나 뭐 이렇게 종목을 많이 얘기해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바야흐로 2026년도에는요 여전히 대장주 잘 가겠죠. 하지만 어떻게 대장주만 갑니까? 상향 평준화 될 것인가? 아니면 소외된 업종은 계속해서 소외될 것인가?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업종과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나 이 종목 좀 궁금한데 도무지 모르겠다 등등이 있으면 실시간 주시면 저희가 또 이지은 대표와 함께 바로. 이런저런 네. 거의 신기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그러니까요. 뚝 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오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분위기 포인트 바뀌었어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뭐 차트도 보는데 많은 분들도 요즘에는 또 뭐 차트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고 그만큼 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세가 이렇게 변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대기 매수세, 대기 자금, 지금 고객 예탁금이 또 우리나라 90조까지도 네.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가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단어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밀릴 때 사야지, 좀 빠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항상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올려주는 힘을 갖고 있는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하드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외국인 자금들까지 또 같이 유입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하루 외국인 쉬어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쳐주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쉴 때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갈 수 있는 그 동력적인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생겨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은 굉장히 좋고요. 이 모습과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외국인 오늘 하루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내일 또 담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 약간의 이탈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을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개인 수급은 항상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오후장까지 고삐를 놓치지 않고 특히 오늘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거의 20년 내 가장 높은 이거리 합산 수익률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오늘 밀리냐 했는데 여지없이 오전에 좀 밀렸잖아요. 근데 오후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센트 지금 코스피 네. 양전했잖아요. 네. 빈센트는 오후장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알잖아요. 제 표. 네. 네, 여전히 여주사. 네,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한 2%, 3%까지 밀리면 야, 그럼 그렇지라고 해서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보이는 가격이 아닌 과연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기대보다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편푼.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내일? 내일 오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